루이지 망조네는 왜 자기 인생을 망쳤을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 암살 사건 배경을 두고 음모가 있었습니다. 범인 루이지 망조네가 단순히 미국의 수십만 명이 보험사를 통해 병원비를 지불 결정을 받아야 치료받을 수 있는데 미국의 병적인 의료 시스템이 보험사가 거절하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의료 시스템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바로 그 중에 거대 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이 암살된 첫 번째 배경입니다. 미국은 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빚쟁이가 될 수 있고 거액의 치료비 때문에 홈리스 노숙자로 전락하는 게 오늘날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기서는 루이지 망조네가 단순히 톰슨을 암살하고자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루이지 망조네가 자신 인생을 망치게 된 배경은 이것은 치밀한 마인드 컨트롤 심리전 작전에 휘말려들었다고 봅니다. 언론을 통해서 대중을 프로파간다, 심리 조작하는 기술은 100년 전부터 있었고 국제 볼셰비키 연합과 다른 조직 하나와 함께 치밀하게 대중 심리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영국 타비스톡 기관 등과 미국 정보기관 등에서 수십 년간 발전해온 기술들입니다. 뇌과학, 정신과학, 심리과학 많은 발전을 보이지만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내부 고발자들이 언급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역사에서 벌어진 공산당이란 것은 그 나라의 암과 바이러스로 내파되는 이론과 같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공산당에서 정기적 숙청 작업과 베트남과 캄보디아 킬링필드 이런 사건과 중국 문화 대혁명 때 10대 아이들 홍위병을 통해서 대학살을 자행한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청소년기 이하 아이들은 도덕성이 자리 잡히기 전이게 상부 명령하에 프로파간다되어 거침없이 학살을 자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는 외부 세력에 의해 프로그램된 것들이고 이런 상태로 그 나라가 약화되고 문명이 낙후되고 후진적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바로 러시아와 소비에트와 중국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으로 순수한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치밀하게 프로그램된 마치 그 나라를 바이러스 암으로 나라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루이지 망조네가 핸들러의 숙주로 선택된 것은 CEO 톰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많은 표적물들이 있었지만 그 실행 트리거가 될 만한 인물이 몇몇이 있었겠지만 루이지 망조네가 먼저 발동된 거라 봅니다. 핸들러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바로 어둠의 군주들 딥스들의 앞잡이들이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는 CEO 톰슨이 상원의원 낸시 펠로시 여기에 X에 주장하는 말처럼 사이버 공격 타임라인 주요 사이버 공격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2024년 2월에 폴 펠로시의 팔로 알토에 대한 $400만 투자 네트워크는 나중에 침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CEO 사망 브라이언 톰슨 유나이티드 헬스 CEO는 그가 죽기 직전에 살해당했습니다. DOJ 사건에서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내부자 거래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톰슨은 법정 증언자로 선택되었지만 공교롭게도 루이지 망조네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보통 암살범들은 외부의 돈을 받고 일합니다. 이 암살범들은 전문 프로 암살 훈련을 받은 전직 군인이거나 범죄 집단에 의해서 키워지거나 단순 범죄자를 이용하거나 많은 방법을 씁니다. 외국에는 용병 기업들도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루이지 망조네는 그런 프로 암살범이나 범죄 집단과는 거리가 멀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누구의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순전히 마인드 컨트롤 숙주 표적이 된 불운한 청년입니다.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리 조작되고 주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첫 번째 트러거 희생양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기술입니다. 오늘날 커뮤니티 테크 기술과 SNS를 통해서 심리 조작 핸들러가 정보를 추적해서 유사한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마도 2011년경 중동의 제스민 혁명이 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번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장면이나 글들을 대중에게 보여주고 그와 연관된 새로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대중은 서서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광신 집단이 됩니다. 오늘날도 테크 기업의 전직 정보기관이 일하거나 엑스트위터의 보지 40%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댓글 부대 또는 댓글 프로그램 등이 많은 이슈가 있었죠. 바로 그런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잘 심리 조작이 됩니다. 만약에 톰슨에 대해서 안가품을 품는 인터넷상 유저를 발굴하고 정밀한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쓰게 됩니다. 주로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표적물이 트리거 발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언론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선동 프로파간다에서 하나씩 아이템이나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을 유출하고 트리거 표적이 되는 사람을 서서히 정신을 심리 조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범인이 잡혀도 증거가 없습니다. 범인이 공범과 시나리오를 짠 것도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 핸들러들이 범인을 물색하고 치밀하게 심리 조작을 당해서 외부에서는 전혀 인과성이 없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서유럽의 암살 미수 사건과 암살 사건, 트럼프 저격 사건, 일본 아베 저격 사건 등이 바로 특정 인물에 대한 비호감 적대감을 가진 사람을 물색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기술은 외계인들 그레이종 reptilian종들이 쓰는 초특급 기술과 군사시설에서 쓰는 광선과 약물을 통해서 세뇌 공작, 다중인격 생각 읽기, 생각주의 꿈 프로그램, 꿈 읽기, 기억 조작, 다양한 심리 조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약물 등에서도 많은 것들이 있으며 특정 사물이나 이미지에 분노를 유발하거나 여러 심리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낭만적으로 보면 인간이 사랑에 빠지는 것들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보통 인간들도 사람의 심리를 조작하고자 사기치고자 많은 기술적인 것들을 쓰죠. 부동산 사기부터 각종 사기 기술, 라이트에서 데이트 약물부터 대부분 술을 이용하지만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종종 뉴스에 나오는 GHB와 함께 3대 데이트 약물로 꼽히는 암페타민과 케타민이 사건 등이 체내에 들어가 30분 지나면 기억을 잃어버리는데 말을 걸면 말을 하고 다음날 깨고 나면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것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심리조작 기술과 군사기관에서 쓰는 심리조작 기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4세 때 13세 때 외계인 납치 때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외계인들 기술들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외계인 기술 중에는 몸과 의지가 내 뜻이 아니라 외부에서 컨트롤되는 경우입니다. 13세 때 밤에 잠을 자다가 밖에는 마당 바깥 산밖에 없는 곳에서 창호지에서 강한 밝은 광원 불빛이 뿜어져 나왔고 저는 일어나서 걸어 나갔습니다. 이때 새어머니는 저게 뭐야? 너 어디 나가? 의식이 멍하니 생각이 멈추고 마음도 멈추고 내 의지도 멈춰 문을 열고 로봇처럼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필름이 끊어집니다. 당연히 다음날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수백 일 내에 천천히 기억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영혼적인 기억은 지울 수 없습니다. 외계인들도 영혼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은 기억해내기 힘듭니다. 주로 최면치료 중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리 조작은 여러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적인 수준의 심리 조작이 있고 두 번째 기술적인 수준의 심리 조작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풍수질이나 터에 따라 어떤 사념체나 사악한 혼령에 의해서 사람이 다중인격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사람 의지를 조종하거나 자해할 수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강한 힘과 시간 사이클에 따라 다양합니다. 보통 헛것을 보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현실 감각을 잃게 됩니다. 1레벨은 외계인 마인드 컨트롤 기술로 여러 가지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조종할 수 있죠. 2레벨은 초특급 군사 기술로 약물과 강성 기계로 뇌회로를 바꿀 수 있고 기억을 추출, 기억을 심을 수도 있고 기억을 잃을 수도, 꿈을 읽을 수도, 꿈을 조작할 수도 무의식을 조작할 수도, 성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뇌를 시킬 수도 있고 가짜 기억을 만들 수도 있으며 새로운 인격, 다중인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중인격의 특징은 뇌 주파수가 달라서 어인격이 비인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음모에서 내부고 발자들이 자주 위와 비슷한 말들을 하죠. 3레벨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나노칩 단위로 몸에 주입해서 여러 유형의 전자파와 오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이 기술이 2레벨과 결합하면 상당히 발전된 심리 조작 기술이 생깁니다. 생각을 투사 주입할 수도 있고 꿈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심리 기분 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을 조작할 수도 부정적인 나쁜 기분을 증폭할 수도 있고 우울이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행성 물리학, 천체 물리학적 에너지에 의해서도 사람 심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슈만 공진과 같은 인간의 생체파와 공명되기도 하죠. 특정 레벨의 전자파는 사람의 심리가 변하기도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죠. 인위적인 전자파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과 통신기기 GPS와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든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이미지에 분노를 일으켜서 적대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루이지 망조네가 말도 되지 않은 초특급 군사기술을 통해 마인드 컨트롤을 당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 적대자들을 모집할 수 있고 그들의 심리를 지속적으로 분노의 발자로 가공할 수 있고 전문 암살범을 쓰지 않아도 일반인을 상대로 트리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X에 올라온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아도 어떻게 연관성이 깊이 있는지는 좀처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브라이언 톰슨을 무지개다리 보내어 범죄 행위를 은폐했다는 증거를 폭로해 12개 이상의 커뮤니티 노트를 받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이 낸시 펠로시와 직접 협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이걸 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FBI가 여러 장의 사진, 휴대전화 데이터, 총기 정보, 비디오, 대중의 많은 관심, 백팩, DNA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남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게 흥미롭지 않나요? 이렇게 큰 우연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 영상은 낸시가 일어난 일에 배후에 있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일부 X에 나와 있는 긴 정보를 말하기는 그렇고 투자와 네트워크 해킹건과 주가의 연루가 되었다는 점으로 짤막하게 이해하면 됩니다.